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4월 2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관련된 활동을 이어가셨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4월 26일에 또 우리 정바세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새로 고침 프로젝트가 국회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오는 토요일이군요. 예, 제가 토요일입니다. 실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네, 공개된 피고인석 윤석열 졸기도. 네, 오늘 두 번째 공판이 열린 거죠? 네, 지난 월요일과 다르게 지기현 재판부가 언론사 내부 촬영 허용을 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씨의 사진이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이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 지하주차장 이용은 그대로 허용이 되었고 또 생중계는 불허가 됐는데요. 앞서 1차 공판 때와 다르게 윤석열 씨는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심지어 수차례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1차 공판 때는 총 93분간 이 셀프 변론에 나서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때와는 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차 공판의 화두는 이 의원 끌어내라 이 지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진 건데요. 조성현 이 수방사 경비단장을 향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송진호 변호사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라면서 이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자 조 단장이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면서 그걸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라고 되묻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윤석열 씨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또 나온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성현 단장은 이 경비단에서는 계엄을 상정해서 연습한 적이 없고 또 계엄 계획 자체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게 윤 전 대통령의 증언과는 또 배치되는 부분이기도 한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또 계엄 준비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계엄이라는 건 어떤 상황을 예정해서 늘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와 다른 또 증언이 나온 셈입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 다양한 피고인들을 보셨을 텐데요. 법정에서 조는 피고인은 어떤 심정인 거죠? 처음 봅니다. 네, 제가 본 바로는 처음 보고요. 예. 사실 피고인, 그러니까 형사재판 들어가 보면 변호인들도 떨려요, 사실은. 굉장히 긴장감이 가득한 법정이 형사법정인데 예. 뭐 널리 선회하자면 재판이 좀 길어지니까 뭐 좀 체력적 한계를 드러냈거나 또 어제 뭐 밤새 뭐 다른 일을 했거나 해서 졸았던 거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그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엄을 가지고 친이 쿠데타를 하게 되면 이게 내란으로 가는 거고 예. 정상 계엄이면은 그 계엄의 필요성대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잘못된 계엄, 그러니까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아무리 본인이 부인하고 지금 상황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자기가 한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여러 사람들의 증언 내지는 디지털 자료 등을 통해서 물증을 통해서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 재판에 있어서 사실은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방어하기 어려운 전 그런 재판이고 너무나도 명확한데 계속 부인한다. 그 예. 형이 더 세게 나옵니다. 부인할 때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저는 뭐 그렇게 무고함을 밝혀내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만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굉장히 명확한데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방청, 그러니까 촬영하는 걸 허용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비공개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촬영을 허가하는 부분은 재판장, 지기현 재판장의 예. 권한이고 또 그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이용하는 부분은 이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이 같이 쓰기 때문에 예. 이제 상급법원에서 사실상 서울고법에서 이제 결정을 좀 하는 이 권한은 좀 나눠져는 있는데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이 재판이 너무나도 편향되거나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은 지금 상당히 큰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기현 재판장이 할 말이 없는 것이 본인이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서 사용했던 아주 무리한 법 해석 내지는 법 창조행위 때문에 지금 그런 의혹을 계속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윤석열은 졸더라도 우리는 졸지 말고 예. 계속 이 재판을 감시해야 된다. 특히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윤수렁 빠진 국민의힘 경선. 네, 국민의힘 경선 양상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네, 윤 어게인 신당 이 창당설이 이제 한 번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에 나섰던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배희철 변호사와 함께 이 식사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라는 글과 함께 Become and Strong, 즉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이제 문구를 올렸습니다. 이 문구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당시에 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란에 이제 올린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포기하지 않고 맞서겠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이게 윤어게인 신당 창당이 끝난 게 아니라 물밑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 하나 좀 거론되는 것이 정광훈 목사가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한 건데요. 지난 주말 이 헌법재판관 척결, 국회 해체라고 하는 좀 다소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오겠다.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오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여전히 파면된 대통령과 절연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동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당원이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믿는 자유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목적으로 이 출당한 인사를 끌어모으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염두에 둔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주말 경선이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은 좀 그에 비해서 비교적 좀 조용히 치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주말에 이 충청권, 영남권 경선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89.56%를 기록하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동연 후보, 김경수 후보는 각각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는데요. 사실상 이재명 후보 독주 구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주 일요일에 민주당은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김계리, 배희철 두 사람과 윤석열의 사진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건재하다. 그리고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 속에 바로 그 내가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최근에 윤 어게인 신당, 뭐 어게인이라는 스펠링 요즘 맞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윤 아가인이었죠. 그 아가인 신당을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참 국민들께서 야 파면당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또 한 번 정치적 투쟁으로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아주 그 뭐랄까 간사한 시도 이렇게 국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김계리 변호사가 결국에는 그 법정에서도 계몽되었다라는 말을 했던 그분인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갖다가 찍으면서 윤석열 아버지의 준말 윤버지라고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신당 내지는 윤석열 정치 세력이 이번 대선에 등장하겠다라는 저는 하나의 예고편으로 전 이해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대선이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윤석열 신당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당이라는 것은 당을 만드는데 시간이 물리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신당이 아니더라도 신당의 효과에 맞먹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림을 그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광훈 출마설도 있습니다만 정광훈은 출마를 못해요. 본인이 자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출마가 묶여 있어서 출마를 못한다면은 예를 들면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을 함께해서 그 당의 어떤 후보를 올리면서 신당 창당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무소속 출마를 통해서도 사실상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신당 창당과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 나 앞으로 움직일 거야 나 몸 풀고 있어 라는 전 하나의 상징적 사진이 그 윤버지 사진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입84님도 정광훈 출마 못한답니다. 26년 되어 풀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서서 피선거
선거권을 잃을 만한 징역형을 이제 선고받아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고요. 내일 이제 2차 경선 후보 발표되는데 4명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뭐 빅3라고 해서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김문수 이 세 분은 이제 3강인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한 자리가 문제인데 저는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막상 뚜껑이 딱 열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선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모두 까기식으로 전략도 없고 그냥 말만 세게 하면 되겠다라는 식의 저는 좀 무전략 선거를 좀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안철수보다는 그냥 한동훈에게 더 몰아주자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4등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죠. 네, 대선 출마 노코멘트 하겠다는 한덕수. 네,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네, 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 기사가 공개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코멘트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듯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며칠째 명확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어제 한덕수 대행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대선 주자들의 이 필수 방문 코스로 이제 꼽히는 곳이기도 해서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와 다르게 한 대행이 보폭을 늘리고 있는 모습이 또 관측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한 대행이 오는 24일 저녁 9시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고위급 이 통상 협의가 개최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면서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우리나라와의 협의가 시작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자평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 대행 출마 가능성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오늘자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내일 오전에 이제 공식 출범을 합니다. 이 손학규 전 대표와 고건 전 총리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카라비너 98님께서 맨날 눈팅만 하다가 이번에 시사인 지류 구독했습니다. 디지털의 대세라지만 그래도 글은 종이로 읽어야 맛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저 이번 호에도 이게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되어 있는 좋은 기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사들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한덕수 대행 이야기는 도통 이게 몇 주째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의 노림수가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서 전 한덕수 대행이 거의 저는 높은 확률로 출마할 것이다. 물론 부적절하고 뭐 얼마나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더 하는 건 입이 아플 것 같고 결국 현실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전 한대행이 출마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내린다. 그럼 그 전에 먹구름이 끼거나 뭔가 뭐 바람이 불거나 몸이 쑤시거나 여러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비가 내리는 건데 지금 한덕수 대행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무리한 인사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재판관 임명했다가 헌재에서 또 제동 걸렸죠. 그리고 지금 지방행보 광주와 울산까지 사실상 대권과 관련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명성교회 간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외교 행위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대권 선언과 맞먹는 행보를 이미 하고 있고 말로만 나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뭐 말로 나간다고 하는 순간 이거는 뭐 공직자의 그 중립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말만 못할 뿐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구도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대권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를 뽑아서 다음 당권에 대한 경쟁을 대권의 전장에서 지금 미리 시작을 한 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 그럼 그 안에서 정치를 같이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또 한동훈 후보가 된다. 같이 못할 사람이 꽤 많은. 그러니까 한지붕 세 가족 정도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대통령병이라는 게 걸리는데 이게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요새 그 유명한 난가병인가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 나오는 게 거의 상수로 굳어져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경쟁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경쟁력은 없는데 그 소극적 경쟁력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판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나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대권이 아니라 이건 좀 당권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예. 당권 싸움의 면에서는 홍준표 체제, 한동훈 체제를 용인할 수 없는 세력들은 반드시 한덕수를 내보내서라도 없는 공간을 헤집어서 본인들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대행 자리 물러나고 나면 바로 수사 1등으로 받으실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아마 대선 주자의 반열에 스스로 올라가면서 뭔가 보호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 포석을 좀 놓는 걸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 그럼 대선 후보로서는 뛰고 떨어져도 총선 재보궐 나오거나 당대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보시는 신당 거예요? 만들어서 당대표 할 수도 있겠죠. 윤어게인 정당 윤어게인 당수? 정당으로 가든지 예. 아니면 뭐 국민의힘 안에서 당권을 잡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당권 시나리오는 또 그 이후에 또 벌어질 일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검찰 김건희는 언제 조사? 네,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검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8일에 김상민 전 부장 검사를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인데 명태균 씨가 지난 2월에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관여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또 새롭게 알려지기도 했죠.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이제 제목의 이 통화록 복기를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김 여사가 자신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 창원 의창국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지원을 해주면은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검찰의 이번 조사 알려지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JTBC 보도에 따르면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걸로 논란이 됐던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전성배 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를 일부 보도하기도 했는데 전 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7월에 이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 등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네, 늦어도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래서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김건희 씨 소환. 글쎄요. 저도 뭐 예상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대선에 막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어떤 표면적인 그런 수사 움직임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선이 이제 40일 뒤면 끝납니다. 바로 그러면 저는 수사가 1순위로 들어갈 대상은 김건희 씨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만 이 흐름은 좀 포착이 되는 게 지금 건진 전성배 씨에 관한 수사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동훈 대표, 한동훈 후보 쪽을 좀 지지하는 검찰의 움직임이 지금 김건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 아니냐. 예. 게다가 또 홍준표 후보 쪽에 대해 가지고는 또 명태균과의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 뭐 경남에서 뭐 명태균에게 2천만 원짜리 뭐 계약을 줬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검찰에서 바로 수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외부로 흘리는 효과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검찰이 나름의 지금 역할들을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매우 부적절합니다만은 저는 빠르게 정권이 좀 바뀌어서 이 명태균 관련된 이슈를 포함한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6개월을 저는 완벽하게 일소하고 청소하는 전 그런 대대적인 수사가 좀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종했다라는 소식을 댓글창에도 넣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2014년 세월호 가족과 함께 마음을 연대주셨던 그 프란체스코 교황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대선을 이제 40여일 앞두고 준비한 하나의 코너가 있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뉴스 리액션에서는 2주의 대선 말말말을 꼽아보려고 합니다. 현장 영상 보고 와서 저희 리액터들의 코멘트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저희가 꼽아본 말 보고 오시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계엄 반대. 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죠? 내란이라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님, 윤 대통령님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뭐 탄핵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비상계엄으로 대통령께서 파면이 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이렇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거기에 또 설득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했던가? 그건 민주당의 30번에 걸치는 줄탄핵 그리고 네, 주말 사이 있었던 국민의힘 경선 토론인데요. 신은규 변호사님 좀 가장 포인트로 보시는 만한 말 뭐가 있나요? 저는 제가 저걸 다 봤거든요. 예. 제가 인내심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저는 포인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계엄 관련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서 보면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거의 절대 다수의 후보들이 그 정상적인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면박을 주고 또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모순된 주장. 예를 들어 뭐 계엄은 잘못됐지만 뭐 탄핵도 잘못이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궤변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저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비정상성을 그대로 지금 노출시켜주는 장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대선을 띄고 있는 후보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아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